안녕하세요. H&H 컨설팅 대표 문현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2022년 한국 부동산 시장 분석과 같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하는 보고서를 갖고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스턴 투자 운영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오피스 시장과 주거 시장을 다룰 예정이며, 물류 시장과 리테일 시장은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면이 있어 제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조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한국은행 또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속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일본조차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쇼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입니다.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위험 요인의 장기화에 따른 높은 경기 침체 우려를 갖고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 생산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당연히 소비 위축,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0.2%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은 1.9%, 우리나라는 1.6%로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중국의 패권 대통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위험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가 아닌 신냉전 시대, 탈세계화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에겐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하는 외교적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와 별개로 2023년의 경제적 지표는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시면 미국은 2023년 5% 내외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아마 베이비 스텝 정도로 따라가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2022년 말 현재 많이 약해져서 127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금리 차이가 계속된다면 환율은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국제유가는 조금은 약해지는 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내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이 탄탄해서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1.7%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4년에 회복할 기미가 보일지는 2023년을 지나가면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약화입니다. 실제로 채권시장에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 몇몇 일들이 겹치면서 급격하게 채권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여전히 폭탄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 특히 작년까지 높은 가격으로 치솟던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건설사, 시행사들의 부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동산 종류 가리지 않고 하락 중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 부동산 PF 사업장 위기 원인에 분양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기관 대출 축소,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약화 등이 있는데요. 모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히 오피스 시장과 주택 시장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피스 시장은 일반적인 대형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산업센터는 제외되었습니다. 서울권 내의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섹션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권 내에 공급 예정된 지식산업센터들은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죠. 영등포, 성수, 강서, 강동 지역에만 예정되어 있고 그 개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피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개발 가능한 곳이 서울권에는 땅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업들은 서울로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발할 땅이 부족한 것이죠. 앞으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강서, 강동 몇 곳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도 낮고 수요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신규 공급량을 더하더라도 2027년까지는 그 공실률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 보이시죠? 물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의 당장의 상황에선 공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금방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식산업센터나 일반 오피스 임대인분들 그리고 소유자분들은 지금만 잘 버티시면 금방 임차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오피스의 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은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남은 전용평당 20만원대, 서울 중심은 18만원대, 제가 있는 영등포구는 16만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반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반 사무실보다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임차를 하기에도 좋다는 점을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매매시장은 확실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1년 대비 30.6%가 감소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매매 가격의 하락세도 예측하고 있는 상태고요. 먼저 좋은 입지의 오피스들부터 차차 맞춰지고 있는 상태고 또는 저렴한 가격부터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의 매매 시장은 회사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새롭게 공급되는 분양되는 물건에 맞춰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방어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오피스 시장은 정말 좋은 것만 잘 살아남고 입지가 안 좋은 것은 길게는 1년가량 공실을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말 빙하기가 찾아온 주거시장입니다. 주거시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은 저점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가 하락세 지속 또한 계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21년 단기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컸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가 움직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야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 지방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는 절대적인 양으로만 보면 과거 대비 적지만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려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려는 분들 모두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것들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2022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023년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자산 가격들은 실제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강력하게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심리 상태는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주거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기를 잘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게 되면 그 가치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결과와 목표가 분명해지겠죠. 이렇게 결과와 목표가 분명하다면 정상까지 도달하기 전에 험난한 과정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는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데는 성공의 길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마치 보이는 길처럼 걸어가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결과와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보고 계신가요? 저와 같은 비전을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결과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컨설팅도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